잘 쉬셨나요? 이제 저희 1교시 때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고요. 그리고 부동산학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제가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지문을 해체해서 지문의 포인트가 어딘지, 이것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뜨릴 부분이 어디인지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는요, 개념 및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개념과 분류에서는요, 문제에 대한 풀이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요, 여기서 충분히 속도에 대한 트레이닝도 함께 저랑 하고 가시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는요,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한 문제씩 나오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배우는 거.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쉽게 익히시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자신 있게 문제 푼다라는 거죠. 자, 문제집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도 단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당 문제의 중요한 요약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요약집으로서 단권화를 하셔도 되지만, 내가 문제풀이에 힘을 줘서 문제와 연계해서 정리하고 싶다는 분은요, 문제집을 통해서도 요약 정리가 가능하고 문제집을 통해서도 단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수님 기본 수업 들었고요, 핵심 요약 들었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집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문제집의 중요한 요약들을 정리해서 요약집과 그리고 기본에 있었던 이론들과 함께 접목하여 문제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시야와 통찰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저와 함께 배우시고요. 익힐 때는 어떻게? 쉽게 익히시고, 시험장 가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게 이 예상 문제집의 목표이자 결국에 목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학 총론 개념에 대한 분류 시작해 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나왔죠? 개념 나오면요, 뭐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두 가지 뭐 있죠?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적 개념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률적 개념은요, 좁은 의미의 협의와 넓은 의미의 광의의 부동산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따른 토지와 그 정착물이 될 거고요. 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준부동산의 개념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준부동산, 여러분 뭐 있어요? 자동차, 건설, 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류와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재단, 그리고 어업권과 임목 같은 기타 내용들이 있죠.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런데 왜 준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공시방법을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에 주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주문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당권, 즉 약정담보 물건으로서 저당권을 잡혀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준부동산의 구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의 종류,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은요,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개념을 잘 잡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개념은요, 토지 용어 정리, 그리고 주택 역시 주택 용어 정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해당 단원의 공략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대표 문제입니다. 제가 대표 문제를 볼 때는 대표 문제에 대해서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해 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왔어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에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요거 세 가지가 있고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거 법률적 개념의 첫 번째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 떴죠? 1번 체크하시고,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이고요. 협의의 부동산은요, 민법 99조 1항에 나와 있는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한한다. 끝! 그런데 법률적 개념에 하나 정리할 게 더 있죠?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 말고 광의의 부동산. 방금 정리해 드렸죠?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더하기 뭐예요? 준 부동산. 요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와 광의의 차이점인데, 광의의 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무엇을 당한다? 준 부동산을 더한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 부동산이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광의의 부동산이. 그거예요. 1번 지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부동산의 개념 중 뭐예요? 기술적 개념이고요. 기술은요, 물리적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개념은요, 물리적 개념과 같고, 술이 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술을 물처럼 마시면요, 어떻게 돼요? 환자가 위간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위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개념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환경, 자연, 위치, 마지막 뭐? 공간이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상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예상문제집을 푸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의 내용을 문제에 접목시키는 키워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문제 푸실 때는 이 예상문제집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득달같이 드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개념상은요, 법률적 측면의 구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왔죠.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뭐예요?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도 포함하고 공시의 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하는 게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개념은요, 무슨 개념? 법률적 측면에 있죠. 법률적 측면 어디 있었어요? 아까 1번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에 있죠. 법률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법률상에, 자, 법률상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 되겠죠.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어렵다고요.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준부동산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왜? 의제부동산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란 말은요, 준부동산이란 준부동산이랑 말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준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물어본 게 이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과수원, 자동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 즉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범인이 하나 숨어 있죠. 뭐예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없는 거. 과수원 아니죠. 준부동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수원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준부동산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준부동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죠. 준부동산은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자동차, 건설, 기계, 항공기, 그리고 선박. 물론 이 선박은요 20톤 이상이어야 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이렇게 기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 같은 재단류가 있고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있고요. 마지막에 기타로서 어업권. 그리고 뭐 있어요? 입목이 있겠네요. 이렇게 2가지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준부동산은요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같은 기계류와 그리고 재단류의 공장 재단과 광업 재단, 그리고 마지막 어업권과 입목 정도가 기타로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정이 들어있었죠? 과수원 아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오케이. 한국은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 맞아요. 맞고. 그런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 첫 번째 복합 아파트 어디예요? 세운상가. 지금이야 새로 지어지고 상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상 복합 아파트 1호가 여러분 세운상가예요. 그래서 세운상가가 처음에 세워졌을 당시에는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는 주거용으로 썼었는데요. 우리는 그 세운상가를 보고 뭐라 그러죠? 주상 복합 아파트 혹은 주상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거와 상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런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다. 복합 부동산. 따로 사고 팔 수도 있고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요. 뭐라 그런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요거 2가지를 잘 구분하여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 문제라서요.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문 다 해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번부터 보러 가시죠. 자, 부동산의 개념 나왔어요. 개념 나왔으면 생각하셔야 될 게 뭐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고요. 복합부동산에 대한 설명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만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문제 저랑 함께 보시죠. 1번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왔죠. 개념에 관한 설명, 복합 개념의 부동산부터 부동산에 대한 전체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가장 옳은 것을 구하러 가봅시다. 1번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요.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무형적 측면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래서 분류해드리죠. 부동산의 개념은요. 크게 3가지 뭐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나뉘는데 법률적 개념에 협의와 광의가 있고 경제적 개념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고 기술적 요소에 공간, 자연, 환경, 위치가 있는데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이 뭐예요? 무형적 측면인 거고요. 기술적 개념이요? 유형적 측면이라서요. 기술적 개념에서요. 법률적 뭐요? 경제적 개념이 유형, 무형적 측면인 거고요. 경제적 개념은요. 무형이 아니라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권한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독립된 객체로 볼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토지와 독립된 객체로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있고요. 두 번째는요.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요게 있고요. 토지와 따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건물이 있겠고 그리고 뭐예요?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분리, 과실 이렇게가 있겠네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타인의 권한에 의한 농작물, 건물, 등기된 임목, 미분리, 과실 요거 5가지 포인트 있다는 거 정리해 주세요. 3번입니다. 준부동산 나왔죠? 자신 있게 풉시다. 준부동산은요. 공시수단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해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며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개별 물건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 거래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개별평가가 아니에요. 개별평가가 아니라 일괄평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일체로 이용할 때는 각각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일괄평가한다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었어요. 틀린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임대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에 부착됐대요. 이게 포인트야. 부착된 냉장고는 정착물로서 간주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에요. 자, 설명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처음부터 임대주택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떼면요, 임대주택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손상을 입으면 정착물, 손상을 안 입으면 정착물이 아닌 것이고요. 임대인 거면요, 정착물, 임차인 거면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물이에요. 왜요? 부착된 냉장고니까요. 그쵸? 답은 4번이고요. 5번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결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며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수단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반면 공신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수단은 동일하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 여기 있죠. 공시수단이 같나요? 서로 다르죠. 동일하지 않고 어때요? 서로 다르다. 서로 상이하다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그러니까 동산은 여러분 이름을 쓰거나 해서 여러분들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부동산은 어때요? 등기해서 공시수단을 쓰는 거죠. 서로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2번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우리 5번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때론 이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촉이 왔어. 문제를 푸는데 촉이 왔어. 뭐부터 본다? 5번부터 본다. 여러분, 위원들이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려면요, 쉬운 문제일수록 답을 뒤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5번에 있네요. 왜요?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대요. 불분명해요. 그러면 파는 사람 걸로 봐요? 사는 사람 걸로 봐요? 사는 사람 걸로 보죠. 그래서 정착물로 보고 매도인에게 인정함이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정착물로 보고 뭐예요? 매수인이 가져가는 것이 맞죠?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착물을 봤는데 왜 매도인이 가져가? 이미 팔았는데. 그쵸?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이 소유로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요, 답은 5번이에요. 자, 4번부터 이제 역을 한번 보시죠. 자, 건물 나왔어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등기된 임목,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독립한 객체이다. 독립한 거래의 객체이다. 이렇게까지 줄쳐야 깔끔하다고. 아시겠죠? 얼마나 깔끔해요? 건물, 명인 방법의 수목, 등기된 임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거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시고요. 분리, 과실 정도까지 하나 추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은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되며 나왔죠. 양도되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 대표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뭐라고요?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거래정착물,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 등은 임차인 정착물로서 맞죠? 임차인 거예요. 정착물로 간주돼요? 안 돼요?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1번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맞죠?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정착물에 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으니까요.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불분명한 건 누구 거? 매수인 거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저랑 함께 3번 문제 넘어오시죠. 3번 문제, 다음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됨이 사회 경제적 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죠? 맞아요. 자, 이제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나왔어요. 간주되지 않기 간주되지 않아.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가 되죠. 간주됩니다. 정착물이 맞습니다. 왜요?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피고 치고 또 피니까 다년생 식물인 거고요.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물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노력이 안 들어가잖아. 좀 감이 오지 않나요? 티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셨죠?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틀린 것은요.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3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나왔죠.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관주되는 것은 뭐예요? 독립된 것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 맞죠?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농작물, 미분리 과실 이런 게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거 뭐 있어요? 국어, 돌담 이런 것들 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거되어도 건물의 기능에 손실이 없대요. 손실이 없다가 포인트죠. 뭘로 본다고요? 뭘로 취급한다고요?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게 포인트. 이렇게 줄치면서 공부하셔야 되지. 중요한 내용을 쏙쏙 뽑아가면서. 4번 맞고요. 5번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누가?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뭘로 봐요? 동산. 맞는 지문입니다. 문제 이렇게 푸셔야지. 얼마나 깔끔해 문제 푸는 게. 그렇죠? 깔끔하고 정확하고 명쾌하고 화끈하게 자신 있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의 속성은 뭐요?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같은 말로 나온다면요.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 나왔죠? 환, 자, 위, 간.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는요. 자연에 사셔야 되겠죠. 오케이. 2번.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 움직일 수 없대요. 동산과 구분되고요. 국지와 지역화되고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동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저랑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부동산은요. 지역 분석, 국지화, 임장 활동, 조세 수입의 근거, 외부 효과 이 내용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함께 즐겁게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비롯된다. 맞고요.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이며 맞죠? 경작하기도 하고 건물 세우기도 하고 생산의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소비재로서도 쓸 수가 있죠. 소비재로 쓰는 경우가 뭐예요? 관, 광, 지. 그쵸. 소비재는 관광지. 생산 요소는 경작.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협의의 부동산은요.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 5번.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기술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무슨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 아, 속상해 죽겠다 진짜.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라고 하죠. 복합부동산은 뭐예요?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객체이면서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아까 주상복합도 설명드렸잖아. 세운상가. 우리나라 1호 주상복합아파트. 세운상가.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서 틀린 것은 뭐예요? 답은 5번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5번 넘어오세요. 5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끝났네. 세 가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협의, 광의. 맞죠? 경제적 개념에 뭐 있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맞죠? 소, 이제 마지막 뭐? 상품. 이렇게 5가지 있었어요. 아닌 거 보러 갑시다. 어디 있어요? 공장, 재단. 4번 체크 끝. 이렇게 푸셔야지 깔끔하게. 마지막 기술적 측면은요, 환자 위관이죠. 환경, 자연이죠. 자산, 자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환자, 자연으로 가야 되죠. 자연을 보러 가셔야 되죠. 치료받고 오셔야 되죠. 환자, 위치, 마지막 뭐? 공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더하기 준 부동산. 계속 해드렸어요. 그쵸? 이제는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 헷갈리지 않는다. 정확하게 본다. 환자 위간! 요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환경, 자연, 위치, 공간, 기술적 개념은요, 뭐와 같은데요? 물리적 측면과 같다라고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환자 위간, 자에서 자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입니다. 5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6번입니다. 6번 넘어오시죠. 6번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공중, 지표, 지하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민법에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범위는 없다. 이거 모르면 내가 미친다. 아시겠죠? 내가 미쳐. 미친다 맞는 거고요. 2번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공적 공중권은요, 전파권, 항공권 등이 있고요. 사적 공중권은요, 일조권, 조망권 등이 있겠네요. 기억나시죠? 공중권이고요. 3번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구분 지상권 민법에서 만나죠. 개발권 이전 제도 TDR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위로 올라가는 거. 개발권 양도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공중공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공간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는 거를 사모아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더 높게 짓는 것을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여러분 그 뉴욕 맨하탄에 펜슬 타워라는 게 생겼어요. 되게 얇고 긴 빌딩이 생겼다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공중권을 사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높이 올린 게 TDR을 쓴 거예요.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우리나라에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맞네요. 5번 토지의 지하의 권리에 관한 광업권은요,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하는요 여러분, 지하에 관한 권리는요, 만약에 지하수는요 사적인 게 맞아요. 근데 광업법에 따른 미채굴 광물 같은 것들, 뭐요? 미채굴 광물,
등은요,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내게 아니란 얘기지. 여기 나오잖아. 광업법관에 따른 미채굴, 광물 등은요, 누구 거? 공적인 거. 지하수는 누구 거? 사적인 거. 요거 포인트라는 거 잡아두시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7번. 지긋지긋하게 나온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간략하게 보시죠. 기술적 개념 뭐 있어요? 환, 경, 자, 연, 위치, 공, 간. 아닌 거 고르세요.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자본은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죠. 자본,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경제적 개념이죠. 기술적 개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요, 물리적 개념으로도 낼 수가 있겠네요. 왜요? 기술적 개념은요, 물리적 개념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맞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번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자, 옳지 않은 거 보러 갑시다. 1번,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로서 소유권이 인정되며 실익이 있는 토지이다라고 나왔어요. 오, 문제가 까다롭게 보이네요. 그런데 틀린 것은 어디예요? 답은 1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지문을 해체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빈지가 뭐예요? 빈지 한번 물어봅시다. 빈지는요, 해수면의 최대 만조위와 토지의 등록 지점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라는 게 첫 번째 정의예요.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활용 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잠깐만, 그래서 정리해 보시죠.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맞죠? 이 바다가 뭔데요? 최대 만조위,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의 그 높이와 육지, 이건 뭔데요? 토지의 등록 지점 사이에 뭐? 해변 토지인데, 빈지는요, 여러분,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 없어요. 그게 포인트. 활용 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것까지 정리하면 빈지 완벽. 최근에 여러분 빈지에 대한 정의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고요. 답은 1번이었어요. 왜요?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인정 안 된다고. 그쵸?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맹지는 나왔어요. 눈멀 맹자죠.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물을 세울 수 없다. 뭐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그리고 도로의 접속면도 가지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 맹지 맞는 지문이고요. 법지는요,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 부문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있지만 활용 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실익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법지와 빈지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왜요? 빈지는요, 바닷가니까, 해변이니까, 광안리, 해운대 같은 해변 토지니까 주인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놀죠. 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익은 있고, 법지는 여러분 축대나 경계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법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가 법지예요. 이 경사, 보통 축대를 많이 세우죠.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이 법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위에 집 거예요. 얘가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위에 집에서 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법지가요, 어때요? 소유권은 있다, 없다? 있다.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 써먹을 데가 어디 있겠어. 이 경사면을. 그게 법지예요. 됐죠? 4번 나왔어요.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지역, 용도지역, 상호간에 되고 있는 것이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법지 되셨죠? 자, 법지 되셨고요. 후보지와 이행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보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그리고 뭐? 임지지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사실은 여러분 임지지역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택지지역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세 가지가 있고요. 농지지역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 지역이 있고요. 임지지역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탈림 지역과요 용재림 지역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택지지역에요 주상공이 있는데요. 이 택지지역과 농지지역과 임지지역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라는 거. 전환되는 아니에요. 되면 임지지역이라고 부르겠지. 되었으면 농지지역이라고 부르겠지. 전환되고 있는 여기 과정에 있는 거, 여기 과정에 있어서 후보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 바뀌고 공업지역 내에서 바뀌고 전답끼리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행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정리 하나 하고 5번도 보시죠. 이행지는 주된 용도의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이게 포인트죠. 세분된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행지죠.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행지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빈지는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아쉬워 안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9번, 10번. 자, 9번 보러 가시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어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1번 보시죠. 공지는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의 규제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이다. 뭐가? 공지가. 이게 포인트죠. 공법상 규제로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는 뭐예요? 공지.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빈지는요, 소유권 없고 실익은 있고. 맞네요. 필지는요, 하나의 집원, 붓으로서 쓰는 거죠. 집원 쓰고요. 등기의 단위를 말하며 무슨 개념? 법, 률적 개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완벽. 리얼입니다.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맹지예요. 눈멀 맹자 나왔네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접속면에 갖지 않는 토지이며 건축법상 건축의 제한을 받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맞으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 맞는 것도 나올 수 있다. 자, 10번입니다.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자, 보시죠.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렇게 체크하시죠. 공한지가 아니라 뭐예요?
공지. 2번 택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과 도로와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뭐가 택지가? 아니요. 택지가 아니라 뭐예요? 부지라고 하셔야 되겠죠. 부지와 택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택지고요. 부지입니다. 택지는요.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그 토지가 뭘로 쓰인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쓰인다고요. 그쵸? 근데 부지는요. 건축 가능 더하기 건축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토지로서 바닥 토지로서 건축 불가능한 거 뭐 하천 부지나 도로 부지 그리고 철도 부지 혹은 수도 부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택지 조성이란 말을 들으시면요. 아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 부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아 거기에 도로도 깔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완벽.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 대지가 아니고 뭐예요? 맹지죠, 맹지. 건축 불가능하고요. 획지는 지번이 붙는 토지에 등록단위, 획지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죠. 틀렸고요. 소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요. 소지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획지죠.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그따 획자, 그 획자 무엇을 기준으로 그었냐고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그었다고요. 오케이.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획지, 그따 획자, 그 획자라서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의 토지이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을 체크 안 했네? 답은 옳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옳은 거 없다. 아까는 다 옳은 거였고 이번 거는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다 틀렸다. 정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12번, 13번. 자, 11번 한번 보시죠. (1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페이지는 26페이지이고요. 주상공예 용도로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A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뭐예요? 건축 가능한 토지잖아.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택지라고 말씀드렸지. 택지 조성. 뭐 올라온다고? 주상공 올라온다고. 택지 조성. 두 번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소유권 인정되지 않아? 이건 뭐였지? 빈지지 않았을까?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100% 나왔네요. 빈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좀 보시죠. 용도지역, 임농택시,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우리 뭐라 그래요? 소지 혹은 원지라고도 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페이지는 27페이지고요. 12번. 다음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죠. 저랑 이렇게 보시죠. 기역,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최유효 이용이 안 되거든요.
어렵고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건, 부, 지, 감, 가. 가치가 감해진다고. 그래서 영향을 줍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죠? 두 번째, 맹지 나왔어요. 어우, 지긋지긋하다. 공도의 접하면이 없다.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디귿,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의 토지로서 반드시 지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드시란 말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되죠. 지목 변경 초래합니다. 틀렸고요. 지목 변경 초래합니다. 리을,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는요. 뭐요? 필지이다. 나왔죠? 법률적 개념 등기 등록이죠. 하나의 지번이 붙죠. 됐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미음,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로서 등기 안 된대요. 소유권이 없어요. 실질적 이익은 있어요. 뭐? 빈지, 해변 토지로서 맞죠? 어디서부터?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죠?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미안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소유권은 없지만 실익은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 능력이 없다는 말이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겠죠? 비읍.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포함된다. 오케이. 맞고요. 맞는 거 개수는요. 기억, 니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해서 총 몇 개? 4개. 옳은 것은 몇 개? 4개. 틀린 것은 몇 개? 2개. 틀린 것은요. 기억과 디귿.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이죠.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자, 1번 보시죠. 획질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어디가 틀렸냐면요. 법률상의 토지이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획질한 그 획자죠. 그래서 그따 획자라서 법률상의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공간 정보에 관한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서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틀렸고요. 2번 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토지의 면적 단위이며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의 면적 단위는요. 여러분 필지가 아니에요. 요즘에 바뀌었죠 여러분. 토지의 면적 단위를 뭘로 표현해요? 제곱미터. 이걸 표현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몇 평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된다? 156제곱미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3번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 수권을 판정하는 경우 이행 전환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판정함이 원칙이나 완만한 경우에, 즉 무슨 말이냐면요.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 수권을 판정할 때는요. 이행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행하고 난 뒤에, 이행 끝나고 난 뒤에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얘네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니까. 그래서 판정할 때는요. 너 무엇으로 바뀌었니? 라는 이행 후가 맞다고요. 근데 완만한 경우에는 이행이 좀 느릿느릿해요. 이행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전의 경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요. 이행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4번 낮이 나왔어요. 헐벗을 낳자. 계량물 있다 없다?
없다. 건부지에 비해 시장성이 높고 최유효용이 기대가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나지. 건물 있다 없다. 건물 없다. 공적 제한 있다 없다. 아니다. 사적 제한 먼저 해드릴게요. 사적 제한 있다 없다. 제한 없다. 맞죠? 공적 제한 있다 없다. 공적 제한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나지에 대한 개념. 헐벗을 낮자. 아무것도 없다. 건물 없다. 사용 수익에 관한 사적 제한 없다. 그런데 공적 제한은 있다.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부지, 보상 구역 내에서의 건부지 등은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건부 감가가 아니고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건부지라는 뜻은 여러분 건축물이 부착된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서. 그래서 보통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부지는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적 제한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공적 제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건부 증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부지도 한번 정리하시죠. 건부지는요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는요 최유효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생겨요. 건부 증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언제? 공적 제한을 받을 때. 그 공적 제한이 뭔데? 개발 제한구역 내이거나 보상구역 내이거나 이런 공적 제약들이 들어오면요. 건부지는요. 건부 증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나지에 대한 정리 필수로 해 주시고요. 자, 14번부터는요. 주택에 관한 용어 설명이니까요. 5분 쉬었다가 뵙죠.